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일들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뇌물 범죄자를 심판하던 네, 그런 분들이 대법관, 지금 언론, 네, 지금 법 앞에 섰습니다. 네. 기소가 됐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와 우리 또 안세영 선수 프랑스 올림픽 얘기 좀 나누시고, 네,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한 세 분의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 부임, 이제 그동안 3년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 그리고 대법관에 관련된 그 뒷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권순일 특별히 아주 뒷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법관, 언론인, 검사. 언론인들이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수영의 뉴스레이더는 정치와 시사를 재미있게 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펼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물의 범죄자가 심판하던 입장에서 지금은 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올림픽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어요. 자, 파리 올림픽 5위까지 갔었는데 오늘 보니까 6위로 돼 있더라고. 금메달 12개, 금메달 8개. 뭐 오늘 또 새벽에 왜 태권도에서 또 메달 하나를 또 추가를 했죠. 박태준 선수 58kg. 박태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포철 회장님이셨던 우리 애국자시죠. 자,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태권도에 관련된 사범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얼마나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는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배운 외국인들이 또 금메달 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이죠. K-팝 훨씬 이전부터 국위를 선양하는 정말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수 있는 종주국,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이지요. 자, 하여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은 이 선수들의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그 대법관 임명이 3명이 됐잖아요. 박영재, 노경필, 이수경. 이수연이네. 그러니까 이수연. 세 분에 대한 연못할 때 연. 이수연. 영숙할 때 숙에 연못할 때 연. 이런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이수연. 여자 대법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지. 다들 훌륭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박영재, 노경필 이 대법관이 되면서 첫마디 던진 게 좀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 어떤 발언을 했죠?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요. 노경필 대법관께서는 특정 이념 그리고 집단들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고요. 또 박영재 대법관께서는 지난번에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때 재판이 그냥 아주 매년 끌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는데 여기에 버금가게 신속한 재판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은 공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명언을 재판 지연 자체가 벌써 공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제 귀에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원석
이제 전 검찰총장이 되네. 네. 예, 그 새롭게 부각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음 달 15일이면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납니다. 네. 다음 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5일이면 네, 물러나시는데 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열렸어요. 네. 여기에서 이원석 총장이 물러난 뒤에 누가 다음을 이어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대충 나왔죠? 대충 나왔죠. 예, 예. 특히 충청도 분들 두 분들이 두 사람이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심우정 지금 현재 여러분, 법무차관. 심대평 아시죠? 네네. 심대평 아들입니다. 네, 신대평 지사님의 예. 장남이시죠. 그리고 공주 분이신데 네. 휘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리고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꼭 똑같죠. 예, 예, 얼마 인자하고 예. 그 뭐라 그럴까 인테리 같은 지성인 같은 느낌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따뜻합니다. 예, 예, 예. 자, 그다음 또 특수통에 유명한 임관혁.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예, 예. 충남 논산 분인데 대전 보문고등학교 나왔어요? 네네. 예. 보문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보문고등학교 출신이 몇 분이 있죠. 네. 이 임관혁 서울 고검장이 누구하고 동기냐면 네. 바로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윤석열 정권 들어올 때까지 법원 행정처장을 하는 대법관이 있어요. 김상환이라고. 예. 김상환 대법관과 예. 공군학교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이면서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 한 사람은 법관 쪽으로, 한 사람은 검찰 쪽으로 왔는데 그분이 네, 임관혁입니다. 그 동생분도 잘 됐죠. 네. 그런데 임관혁 씨는 특수통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뇌물 사건을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그래요? 했었던 그 사건 아주 임관혁이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강력 여기 수사. 얼굴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분은 거기에는 없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는 없는데 그 이세종 경제에 이세종 경제에 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임관혁 그 다음에 현재 신자용 제 동생 뻘인데 신자용이라고 대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이진동 대구 고검장 이렇게 네 분이서 후보자로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분들을 심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고르지요. 그렇게 돼서 근데 네 분들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어서 참 힘들겠어요. 그 한쪽은 기획통, 심우정 차관은 기획통입니다. 물론 수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임관혁이나 기타 나머지 분들은 특수수사통이에요. 모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실 한동훈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찾을 수가 있죠. 여기를 가서 여기 가면 여기입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요분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아주 그렇습니다. 얼굴이 좋으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사에 심우정이냐 임관혁이냐. 가면서 얼굴 어디 갔어요? 네. 다시 여기로 가야 되겠네. 네. 그러면 그 밑에 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있죠. 그 위쪽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잠깐만 여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두 분들인데 심우정 차관은 보십시오. 얼굴이 온화하고 완전히 학자적인 스타일 아닙니까? 아니 어째 이렇게 심대평 지사랑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네 분 모두 총애를 받는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검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분들인데 거기에다 그런 특수수사뿐만 아니라 심우정 차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심대평 지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이제 가끔 하는데 지금 연세가
40년생 아닙니까? 네, 그쯤 되십니다. 근데 왕대밭에는 왕대 난다. 왕대밭에서 절대로 신하대가 나지는 않아요. 신하대밭에서 예. 왕대는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껄껄 웃으시기도 충청의 참 멋진 어른이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순일 이 양반들이 오늘 사실은 핵심이니까 네, 포인트죠. 이분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정말 그 안타깝죠. 충청인들의 어떤 그 열망이었죠. 여망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어떤 결과를 만든 이 선배고 또 유창훈은 후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두 사람이 참 네. 충청의 부끄러움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남겼는데 5점입니다. 5점. 예. 예, 저들보다는 한참 후배긴 한데 네. 권순일 대법관은 네. 대전고등학교에서 3대 천재 중에 한 분으로 꼽혀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천재라서 그런 잘못을 하나? 저 누구죠? 저 원희룡 씨가 뭐 어디 예비고사에서 뭐 어디 뭘 수석했다고 예, 그랬죠. 예. 이분도 그랬습니다. 아, 이분도 그래요? 뭐 행정고시 이런 걸 잠깐 사법고시 이거를 다 수석을 했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머리 뛰어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이 대학교 3학년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네. 예. 대전에 집성촌이 있거든요. 무슨 집성촌입니까? 그러니까 저쪽 진잠 일대에는 네. 평산신시, 네. 그 다음에 중구 어남동 보문산 뒤쪽은 네. 안동 권시, 음.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 네. 동구 대덕구 뭐 이런 쪽 이쪽에 은진송 씨, 송시열 우암 선생 이렇게 예. 집성촌이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중구의 안동 권씨 집안이 아주 총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권선택 대전시장도 여기 바로 여기서 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판검사도 많았고. 자, 근데 이제 권순일에 대해서 이제 참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분이 이번에 기소된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추가된 건 없나요? 추가된 건 아직은 없는데 네. 두 가지 의혹이 있죠. 네, 하나는 예. 변호사법 위반, 하나는 재판 거래 의혹. 이 두 가지예요. 예, 재판 뒷거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뇌물수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재판 거래라고. 근데 이게 50억 클럽이 있는데 이분은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게 50억 클럽에 지금 예, 현재까지 지면에 나와 있는 분들이 네 분인데 네. 김만배로부터의 거래죠. 네. 김만배도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개발업자가 돼서 화천대유, 성남의 뜰 대주주입니다. 네. 이때 지금 6분이 등장을 합니다. 박영수 특검, 네. 그 다음에 김수남 검찰총장, 네. 그 다음에 최재경 중수부장, 전 중수부장, 그 다음에 곽상도 국회의원,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네.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네 분입니다. 그래서 50억 원, 네. 50억 원이죠. 네. 50억 원을 개발과 관련돼서 관련돼 있다 하는 그런 모임이 50억 클럽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네네. 요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예.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예, 최재경, 곽상도, 홍성근.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근데 여기 자 재미있는 것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분들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은 네. 한동훈 윤석열을 검사로 두고 네. 특검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죠. 아, 그렇죠. 최순실 씨 구속을 시켰죠. 예, 이분이고 예. 또 김수남은 고 검찰총장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가까웠고, 그렇죠. 최재경 씨는 예. 뭐 말할 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서 일을 같이 함께했습니다. 곽상도라고 하는 분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저분도. 곽상도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50억 대구, 아들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50억 클럽이고, 예, 예.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은 이 사람은 저기 뭐 뉴스원. 언론사 여러 개를 갖고 있잖아요. 뉴스원, 뉴시스, 머니투데이. 근데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 세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룹 회장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홍선근 씨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한 거예요. 아, 재판 거래를? 왜냐면은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홍선근 씨는 자기 후배인 김만배, 언론 기자 후배죠. 기자 후배인 김만배로부터 50억을 2020년도에 빌립니다. 아내 이름으로. 근데 나중에 갚았어요. 오. 갚았어요. 갚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예. 통장으로 갔으니까 또 뒤로 받았겠지 그럼. 받았죠. 그런데 또 최근에 50억을 아들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드러났어요? 그거는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거는 아직은 뭐 법적인 적은 없을 겁니다. 개인 거래라고 해서 또 법적으로는 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습니다. 단지 홍선근 씨는 50억을 받을 때 김만배가 어디로부터 제3자 은행이 됐던 뭐 어떤 사인 간의 거래든 고액의 이자를 주고 빌려다가 홍선근이한테 50억을 빌려 넘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내가 돈을 은행에서 청탁금지법에 안 들어가나?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1,454만 원 이자, 1,454만 원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입니다. 언론인 공직자는 이건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어제 기소를 했고 앞서 김 대표님께서 권순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순일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어요. 재판 거래 뭐냐? 먼저 재판 거래 의혹은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분이 대법관 시절에 1심,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은 이재명 전 대표, 경기도지사죠. 경지사 사건을 이분이 맡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 당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토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 네 자네 당신 형을 친형을 갖다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강제로 너한테 막말하고 바른말 한다고 그래서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하니까 이분이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 모릅니다 했는데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게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권순일 대법관의 상고심이 올라갔는데 바로 그 안에 그것이 권순일 대법관으로 지정이 되니까 배정이 되니까 갑자기 김만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김만배가 나타나서 대법원을 8번을 권순일 방을 찾아갑니다. 대법관 방을. 아니 대법관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제가 전에 서울에서 청와대하고 대법원을 출입할 때 보니까 대법관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줍니다. 아니 한 7차를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지법, 고법 판사도 변호사도 지금 절대 면회 사절이거든요. 안 만나는 것처럼 출입 기자도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또 그러면 기자들이 또 편법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엉터리 기자들은 너 사건 봐주시오 해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줄 수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여기에 김만배가 8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비타 500 박스를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본래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A 대법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대법관한테 묻습니다. 비서실로 물어보면 그래 오늘 약속이 있다. 올려 보내라 하면은 올라가는 과정에 5번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CCTV뿐만 아니라 몸수색을 다 당합니다. 당연하죠. 뭐 총기 도검을 가지고 있나, 그다음에 노트북 외에 무슨 녹음 장치를 갖고 있나, CCTV 장치를 갖고 있나, 그 다음에 폭약을 갖고 있나, 뭐 기타 또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나 다 봐서 6차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서실로 가면 비서실에서 안내를 또 해서 대법관과 만나는데 어떻게 개발업자가 8번씩이나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기자들도 출입 기자도 10년, 20년 한 기자도 잘 못 만납니다. 그렇죠. 이게 의혹이 있는데 이 재판 거래 의혹을 아직 수사 중이라고 이번에 안 넘겼고 단지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죠. 제가 그 대법원
있는 후배 대법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제 친구도 여기 바로 대법관을 하다가 지금 퇴임을 했어요. 행정처장 하다가 네. 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예요. 이때가 김명수 대법원장 때입니다. 대법원장이 12명이 있습니다. 예, 예. 12명이 있어서 이 사건은 내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니 뭐 대법원 1부, 2부, 3부 있는데 우리 부에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전원 합의부로 넘겨서 12명이 심사를 합니다. 12명이 하는데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 사건을 이 300만 원이 지금 항소심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건 네, 어떻게 네. 줬습니까? 300원이 그대로 가면은 이재명이는 정치가 끝납니다. 그렇죠. 선거권이니 뭐가 다 박탈돼서 이재명이 그걸로 죽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니까. 네. 네. 근데 김만배가 거기를 8번 갔다 온 뒤로 전원 합의체로 넘겨져요. 저번 합의체로 넘겨서 보니까 네. 10명의 판사들이 나눠집니다. 5명은 항소심대로 300만 원 때려야 된다, 가야 된다. 지금 항소심이나 1심에서 판결한 거 아무 하자가 없다. 유죄 취지로 얘기를 하고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또 5명이에요. 5대5네. 5대5죠. 예. 그 12명 중에서 5대5인데 예. 이때 권순일이 가장 선임 대법관이었어요. 선임 대법관 말을 우리도 보는 검사 동일체 원칙, 법관 동일체 원칙, 기자도 동일체 원칙이 있어요. 선배가 맞아요. 예. 시키는데 후배가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검사 선배가 나 이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거부는 따라가지 뭐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한은 그냥 갑니다. 예. 사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나가 볼 때는 무죄야 하니까 5명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권순일까지 더해져요. 그러면 5대 6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장도 같은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김명수? 그렇죠. 그거는 김명수도 무조건 저 무죄로 또 했겠죠. 김명수도 당연히. 아니 선임 대법관이 예. 무죄라는데 내가 구태여 틀어가지고 6대 6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아이고 참. 김명수까지 예, 해가지고 예. 5대 5던 것이 7대 5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죄 결국에 취지의 권순일, 김명수 작품이네. 네. 그러니까 김명수, 권순일이 무죄를 취해서 내리니까 이 정답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법원으로 넘긴 법으로 겁니다. 넘어가는 거죠. 넘겨서 예, 예. 거기서 무죄 취지라고 그러니까 무죄라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무죄가 나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고 네, 재판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때 살아났다. 그렇죠. 그게 재판 거래 의혹인데 네. 이번에는 수사 중이라고 그러고 안 밝혔어요. 그리고 수사했다는 건 뭐냐? 네. 이런 권순일의 이런 재판을 판결하고 나온 권순일을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네. 위촉해서 우리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하고 2020년 1월부터인가 해서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예. 10달간 고문료를 1억 5천을 줍니다. 그리고 차량 비용 뭐까지 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 보니까 그러면 네가 변호사로서 한 거냐 봤더니 변호사로서 등록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등록이 안 한 된 거예요. 상태라 그랬죠. 이게 이번에 변호사법을 해서 어제 저게 간 겁니다. 저 법원에 넘겨집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얘기를 보니까 그럼 권순일이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 나는 경영 고문이었지 법률 고문이 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어제 MBN에서 보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 화천대유가 이게 법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뭐 막 압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법무법인은 하지 말고 이쪽 법무부법인을 하거라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법률 고문이지, 자문을 했다는 얘기죠. 경영 고문이 아니고 법률 자문이죠. 자문을 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민사소송하고 민사소송 상고심,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 1심에 이 사람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무등록 변호사 활동을 했다 해서 어제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선군 씨하고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봤더니 이 55 클럽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씨나 누구는 다 사실 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네. 네. 화천대유나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통보받아서 일은 결코 없다라고 박영수는 말하고 있고 네. 권순일이는 제 자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실 무근이다 그러고 있고 김수남도 나는 사실 무근이다. 이거 계속 보도하면은 그 언론 저 소송 걸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최재경 씨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내가 화천대유 뭐 고문변호사 한 적도 없다. 곽상도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리고 홍성건이 난 돈 빌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심에서 저 누구와 저 곽상도와 박영수는 1심에서 감옥을 갔다 왔죠. 실형을 받고 현재 지금 현재 예.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항소심. 예. 나머지 6명 중에 어제 2명을 추가한 것 뿐이에요. 홍성근하고 권순일이. 그러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왜 검찰에서는 최재경이하고 김수남이는 안 하는 겁니까? 아, 거기 이제 문제가 돼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말이 제19 나오는. 감싸기 아니냐 예, 아니면 예. 용산 대통령실에 오너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서 수사하는 건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그런 공격하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가까웠으니까 그 밑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니까 검찰이 어제 불이 나게 우리가 계속 수사 중이다. 뭐 무혐의 처분한 적은 없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뭐냐 잣대를 똑같이 대라. 법 실현, 그렇습니다. 정의 실현 이게 정확히 해라. 이렇게 예. 검찰과 검찰이 지금 이게 검찰총장이 여기에 네. 연루되고 네. 검사가 연루되고 중수부장이 연루되고 이런 데다가 대법관이 연루됐는데 대한민국이 썩지 않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기자들이 또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법을 심판하고 우리가 기자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일입니다. 예. 뭐냐면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고 언론의 비판에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어떤 지방자치제장은 자기 비판만 하면은 그 언론 광고 주지 마 했다고 이번에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 어디도 어느 춘천권 어느 시장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 그렇습니다. 예. 자기 비판하면 그리고 보지도 않는 자기 막 홍보 기사 써주고 영상 찍어다 올리는 신문한테는 10몇 건씩 광고 주고 막 이래요. 발본 세 권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대로 언론이 서야 되는데 세종의 언론들부터 그래요. 망신스럽죠. 그런데 네, 예. 이게 뭐가 됐냐? 지금 말로는 말이야. 우리는 저 진보 신문이라서 절대 우리는 깨끗한다. 삼성 광고도 안 받습니다. 하던 한겨레 신문 성모부국장은 네. 8억 9천을 받았어요. 무슨 애로? 김만배로부터. 아니 성모부장이 어디 신문이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 한겨레. 한겨레 신문은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도 받은 분이 있죠? 한겨레 신문에서는 돈을 받고 네. 지금 좁혀오니까 수사받은 다음에 재판에서 기소를 예. 하니까 이거 돈 꽤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제천 야산에서 엊그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랬죠. 예. 또 중앙일보 어떻습니까? JTBC 중앙일보 거기도 은근히 뭐 조중동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예. 은근히 진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기자도 조모 부국장도 예. 2억 3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가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죠. 예. 8억 9천 받은 이세종경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안 받던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그냥 김만배가 그냥 돈을 줄 사람입니까? 불량 기사를 막아달라. 네가 쓰지도 말고 유리한 기사를 해달라 그 얘기죠. 동료 기자들을 기사를 막아달라. 중앙일보 니네 기자들뿐만 아니라 네. 동료 기자들의 기사도 막아달라. 자기한테 불량. 그리고 돈을 준 겁니다. 이야. 2020년부터 1년 동안 이걸 8억 9천 이걸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KTN 한국방에서 주 다루고 있는 시더스 그룹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상은 회장이 공정연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인터넷 신문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은 발본 세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심판해야 할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지금 예. 저한테 어제 제 기사를 썼더니 제 카톡으로 온 것이 뭐냐면 얼마나 국민들이 화났으면 대법원 문 닫아라. 아, 대법원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저 국회 문 닫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문 닫으라는 얘기는 뒤로는 또 다 사건 변호사로부터 뒤에서 다 돈을 저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네. 자기는 실명이 드러나고 자기 계좌 드러나니까 제 3자를 내서 돈 받는 판사들이 많다. 검사들도 많다. 네. 막 이렇게 막 하길래 잠깐만요. 그럴 일은 없다. 네, 네,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부패거든요. 이게 이 그렇습니다. 부패는 결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걸 그렇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브라질, 예. 쿠바 다 후진국으로 다 이렇게 돌아섰다. 아니 우리가 오스트리아가 아니지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6, 70년대 한 55위 정도 세계적으로 경제 그렇습니다. 한 5위 정도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10. 92 네, 이하, 100위 정도로. 110위권 됩니다. 예,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10위권 나라인데 잘 사는 사람은 막 수천억, 수천조를 갖고 있고 네. 못 사는 거지들은 아주 공항 주변에 제가 가봤더니 공항 네. 주변에서 공항 내리자마자 막 10명 정도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네. 뒤에 짐을 들어주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달러, 돈 달라. 제가 그래서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정성을 다하는 정직한 방송 KTN 한국방송은 예, 부정부패가 없다. 그리고 이세종 경제는 더할 것도 없다.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네. 판사, 법관들 뭐 하는 분들입니까? 법을 그러니까 다루시는 이게 분들이죠. 이제 이게 대통령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법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예, 국회의원, 언론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잘못하면 잘못하면 자리만 이게- 앉으면 돈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시대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참 중요한 심금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판사나 검사나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변호사도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고 네, 네. 일부에 해당되는 언론이지만 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의 역할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썩어 먹은 건 다 알지만 네. 다 후원금 받아서 뭐 책 출간해야 한다고 돈 받고 하면서 그 나쁜 짓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거를 심판하고 뿌리 뽑아야 될 사람들이 일부 얘기입니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허가는 도둑 XX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판검사도 예. 현직에 있을 때는 안 받아요. 왜 노출될 수 있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본인이 되니까. 누가 직접 봤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는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어제 변호사님 얘기는 변호사 하다가 나왔는데 네. 자기도 현직 때 안 받고 현직 때 약속만 받고 자기 처가 쪽 사람의 계좌를 주어서 거기다가 받은 적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네. 이랬던 적이 그래서 예.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사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네. 우리 정말 화가 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게 정말 생선을 놔두고 네. 생산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선을 뜯어다가 감춰 먹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현주소입니다. 오늘 네.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후손들 어떻게 지켜줄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뇌물 범죄자를 심판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결국에는 재판 신세가 됐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언론인들도 재판 신세 됐다는 거, 또 언론인들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은 문제예요.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뭐 돈이 좀 없다고 요즘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광고 하나에 네. 광고 하나에 저는 아는 저 네. 방송국 기자는 네, 여기 충청권 모 단체에서 네. 광고를 준다니까 광고 주지 마시오.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일부 기자는 네. 그 광고 주지 말고 회사로 주지 말고 저한테 절반 주세요. 제가 홍보 기사를 써줄게요 하는 얘기를 들었고 아하, 이렇게 부끄러운 게 지금 현재 우리 언론입니다. 네, 그리고 선출직들 지방자치단체하고 손잡고 저걸 맺는데 계약을 네. 내가 1년에 너 2천만 원 광고 줄 테니까 나 홍보기사만 써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 재판 거래 똑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근데 거래 그 의혹이 지금 나타나서 현재 재판 신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대통령, 법관 이런 분들이 특히 언론인들 바로 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